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돌싱이에요. 저에겐 남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한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어디에다 마음 놓고 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백화점 명품 G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눈만 높아져서 많지도 않은 월급에 할부로 명품을 구입하곤 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저희 백화점에서 손 크기로 유명한 고객이었어요. 저희 매장도 자주 왔었는데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씀씀이가 아주 컸죠. 그런 모습이 어린 저희 눈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가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죠. 남편은 제게 어디까지 가냐고 묻더니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런 호의가 싫지 않았던 저는 차에 덥석 올라탔어요. 남편 차가 벤츠였거든요. 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딱 봐도 좋은 차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언제 또 벤츠를 타보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촌스럽게 내부를 살피며 감탄하다가 민망하게도 남편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반응이 싫지 않았나 봐요. 어깨에 힘이 꽤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우월감 같은 걸 느낀 모양이었죠. 원래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기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매장에서 그런 손님들을 하도 많이 봐서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름이 선미 씨 맞죠?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기억해 두었던 모양이었어요. 선미 씨는 몇 살이에요? 아, 여자한테 나이 묻는 거 실례인가?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묻길래 실례될 게 뭐 있냐며 27살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서로 호구조사에 가까운 질문을 주고받았죠. 그렇게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남편은 일남 일녀중 장남으로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이기도 했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이 많은 33살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꽤 성공한 남자였죠. 저는 남편 덕분에 편하게 집까지 왔고 남편은 매장에서 또 보자며 손을 흔들며 유쾌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있죠. 제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상대의 단순한 호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아니면 성공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짝사랑은 시작됐어요. 솔직히 돈이든 능력이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된장녀라고 욕해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능력과 여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니저 언니가 농담처럼 아까운 나이 다 가는데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웃기만 했는데 언제 왔는지 남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전 얼굴이 붉어졌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매장을 둘러보다 여자 반지갑을 하나 사갔어요. 그 지갑이 훗날 제가 남편에게 받은 첫 선물이 되었죠. 남편이 그러는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전부터 이미 저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다나요? 그러면서 그때 골랐던 지갑을 저에게 어떻게 줘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다고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백화점 큰손인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백화점 내에서는 저를 마치 사모님 보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대우가 싫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소위 잘 나가는 남자친구가 생기니 제 일도 제 일상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했고 난생 처음 고가의 명품 선물도 받았죠. 이쯤 되니 왜 어른들이 여자 팔자가 뒤웅박 팔자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1년 넘게 달콤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의 28번째 생일을 앞두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도 간절히 바랬던 일이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1년 동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힘들게 일할 것 없다며 일 그만두고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죠.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저를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두 사람은 저를 처음 보던 순간부터 탐탁지 않아 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소중한 보석상자를 노리는 도둑년처럼 보곤 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 제게 정신적 폭행을 행사했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어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들게 생활을 해왔어요.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저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주 공격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죠. 요즘에도 대학 안 나온 애가 있니?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그렇지 네 엄마는 어떻게 딸 자식을 대학도 안 보냈다니? 빚을 내서라도 지의 공부는 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네 엄마도 참 어지간하다. 나는 내 아들 짝으로 고절 마누리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 불쌍한 내 아들.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몰라. 처음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누군가에겐 부끄러운 치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없었던 저희 엄마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다니. 게다가 제가 고졸이라서 남편이 불쌍하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 격 떨어지지 않게 지금이라도 사이버 대학 졸업장이라도 하나 따오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까지 듣고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게 생겼어요.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 제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존재였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되도록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발행과 달리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미혼인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는 제 남편만큼이나 씀씀이가 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가 쓰고 다니는 카드가 제 남편 신용카드였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타서 썼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직업도 없이 씀씀이만 해픈 시누이가 제 남편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몰랐고요. 사업하는 오빠가 여동생한테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준 게 뭐 그리 예민하게 굴 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의 나름이겠죠. 빤빤히 놀면서 지가 페리스 힐튼이나 되는 것 마냥 카드를 긁어대는데 얄밉기도 하고 겁도 나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아가씨한테 준 카드 말이야. 카드 대금이 얼마 정도 나와?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글쎄, 통장에서 알아서 나간 거니까 따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건 왜? 아가씨가 일 안 하는 게 자기가 준 카드 때문인 것 같아서 돈 걱정 없으니 일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하나 진득하게 못하던 애야. 내가 카드 줘서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은 제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카드 회수를 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속이 타서 그럼 한도라도 조금 줄이자. 나한테 줬던 신용카드도 더 아껴 잘 살자고 그렇게 없앴잖아.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한도를 줄이고 일주일 뒤 시누이가
카드 한도 줄인 걸 알고는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뭐예요. 언니가 그런 거지. 왜 갑자기 카드에서 한도 초과가 떠? 한도를 줄였다고 해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도 큰 돈이라고요. 아가씨가 직장을 다녀봐야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알 텐데요. 뭐야? 지금 누구 가르쳐? 언니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언닌 그저 서류상 가족일 뿐이지만 난 우리 오빠 친동생이야. 우리 오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언니가 뭔데 나한테 큰 돈이니 돈 버는 게 어렵다니니 떠들어? 자기도 우리 오빠 돈 펑펑 쓰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언니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시집 오자마자 직장도 때려치운 거고. 설마 우리 오빠 돈 친정에 빼돌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은 걸 꾹 참았죠. 신우이는 참고 있는 저를 보며 팔짱까지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당장 한도 원래대로 해놔요. 안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이참에 신우이 콧대를 꺾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했죠.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서류상 가족이요. 아가씨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아가씨 오빠한테는 아가씨보다 제가 가까운 가족이라고요. 다시 한번 위아래 모르고 행동하면 그 카드마저도 내가 잘라버릴 테니 조심해요. 신우이는 발악을 하다가 오빠랑 엄마한테 이르겠다며 나가버렸어요. 저도 며느리인지라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살짝 걱정은 됐지만 제가 한 행동과 말들이 결코 억지가 아니었기에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걱정한 것도 잠시 의외로 신우이와 시댁은 잠잠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었고요.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괜히 모르고 있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꺼려져서 이 일은 그대로 지나가게 두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사업 때문인지 퇴근도 늦어지고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괜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다시 예전처럼 잘 풀리기를 바라며 씀씀이를 줄여 생활했죠.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이번 생신은 엄마의 회갑이었죠.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고 그러면서도 남겨진 저를 위해 고된 식당 일과 부업 일을 하셔서 저는 항상 그런 엄마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갑 때 아껴두었던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엄마 선물로 준비했어요. 전에 신우이가 했던 말도 걸리고 남편 사업도 예전 같지 않으니 저희 엄마 생신은 제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남편한테 용돈과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사양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는 항상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잘 뒀다가 급할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오랜만에 일했던 백화점 매장에 갔어요. 힘든데도 장모까지 챙기는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우리 사모님 놀러 왔어? 매장의 매니저 언니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한테 선물할 것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워낙에 갖고 있는 게 많으시니 추천할 게 마땅치 않네. 사모님은 뭐가 좋을 것 같아? 남편 취향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받기만 했지 정작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걸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친정 엄마한테 주려고 생각한 돈이었으니 남편한테 그 돈을 주자고 생각했죠. 비록 그 사람한테는 얼마 되지 않을 돈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돈 봉투를 받은 남편은 너무나 깜짝 놀라했고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이 애장한 명품들을 처분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급한 불은 그걸로 끌 수 있었는데 재정적 위기는 또다시 현실로 다가왔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지난번처럼 숨겨놓은 돈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돈은 엄마 회갑대 주려고 갖고 있던 퇴직금이라고 말하자 이번엔 퇴직금이 그게 전부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급한 불은 꺼야 하니 저는 그렇게 힘들면 집이라도 팔자고 했고 남편은 어쩐지 제 말을 회피하듯 다른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남편 카드가 생각났고 당장 쓸데없는 지출은 막아야 하니 시누이 카드부터 정지시키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건 별로 급하지 않다더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소리를 크게 높여 싸우진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그 일이 있고부터 조금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우려한 것처럼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집이나 차를 팔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어차피 생활이 어려우니 남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결심을 하고는 부동산에 가서 저희 집 주소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피한 말을 듣게 되었죠. 결혼 전 분명 자가라고 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전세 세입자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곧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부동산에 갔냐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집이 이러니 남편의 차도 의심이 갔어요. 하지만 차에 대한 서류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 매일 끌고 다니니 자동차야말로 어디다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 차까지 남의 거면 정말 껍데기만 있는 거지 하는 심정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독촉장으로 인해 차도 장기리스를 받은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황당하게도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을 5개나 들고 아주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지 뭐예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명품 가방을 하나 주고 시누이의 어머니 거라면 늘어놓는데 어쩐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걸 사왔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이제 다 해결됐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돈의 출처는 어이없게도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을 차마 쓰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결혼할 때도 엄마 돈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내 동생 목숨값이야. 어떻게 염치 없게 그 돈으로 이딴 가방들을 사와? 당신이 사람이니? 내가 만약에 아가씨 죽어서 나온 보험금으로 이렇게 기분 내고 있으면 당신은 좋아? 저는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군다고 저를 자극했고 자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먼저 힘들면 쓰라고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는 이 인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 친정으로 갔고 친정엄마는 저에게 자기가 준 돈이 맞다며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평소에도 그 돈 생각만 하면 창석이 생각나서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왜 그 사람을 줘? 친정엄마는 선뜻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 들어야 했기에 끝까지 물었고 엄마는 힘들게 말했어요. 네 친구 혜정이 있잖니. 지난주에 우연히 동네에서 걔를 봤어. 근데 혜정이 걔가 요즘 네 남편 사업이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글쎄 김서방이 혜정이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지 뭐니.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제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애미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김서방도 그래. 내 체면도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줬다. 설마 그 돈 다 준 건 아니지? 동생 앞으로 나온 돈은 무려 5억이란 큰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을 다 줬을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김서방이 갚는다고 하더라. 내가 가족끼리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꼭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주더라고. 친정엄마는 시리에 빠진 저를 안심시키려 말을 계속 이어갔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명 그 돈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했을 거고 그 돈의 출처가 그러니 저에게 줄 생각으로 자주 가던 백화점에 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차용증까지 써줬으니 돈을 떼먹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씀씀이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의 카드도 정지시켜버렸고요. 물론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앞으로 자기가 쓴 건 자기가 내고 살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제 친구에게 돈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죠. 어이없게도 이 인간은 제가 잘 때 제 핸드폰을 뒤져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남자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살았어요. 물론 남편과는 계속 사이가 나빴고 남편은 사업에 대해 뭘 아냐며 끼어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제가 본 남편의 경제 개념은 그야말로 바닥이었기에 그런 반응도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회사 수입을 마치 자기 돈처럼 아주 펑펑 썼어요. 그러다 힘들면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출을 끌어다 썼고 카드값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미 1금융, 2금융, 4금융까지 돌려 쓸 수 있는 건 이미 다 썼더라고요. 그중엔 시누이 카드값도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업에 그리고 남편의 재정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창피하다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돈을 다 갚으면 이혼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남편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도 남편 회사에서 업체별 수금 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따지러 회사로 왔더군요. 그것도 제 동생 보험금으로 산 명품 가방을 사이좋게 메고서 말이죠. 얘, 네가 왜 내 아들 회사에 있니? 그깟 5억 가지고 사장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니? 돈은 돈이고 이혼은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치사하면 어머님이 5억 주시던가요. 아, 5억이 넘네요. 어머님 아들이 저 몰래 제 친구들한테도 돈 빌린 거 아세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내가 어머님 아들 때문에 창피해서 친구도 못 봐요. 저와 시어머니는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시누이가 깐족거리며 이제야 본색 나오네. 거지도 아니고. 비아냥거리지 뭐해요. 지는 벌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들고 있는 그 가방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알긴 아니? 그 가방 내 동생 보험금으로 네 오빠가 사온 거야. 알고서 말해. 거지는 누가 거진데? 라며 되받아 쳐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저희 머리채를 잡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자 겁에 질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오고 곧 소식을 들은 남편도 회사에 도착해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사람이 가족이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연행해 갔죠. 나중에 저도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그들의 잘못이 명명백백했어요. 그렇게 악몽 같은 1년이 흘렀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댁 가족들도 제가 순순하게 물러날 것 같지 않으니 뭘 팔았는지 어디서 사채빚을 끌어왔는지 제게 5억을 갚더군요. 물론 친구에게 빌렸다는 1,000만 원도 같이요. 저는 돈 받고 깔끔하게 이혼해줬습니다. 그 뒤 남편의 회사 여직원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은 얼마 못 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용과 신뢰는 없고 빚만 잔뜩 있는 사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했던 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함께 일했던 매장의 매니저와 명품 직구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해외 인맥으로 소소하게 시작한 사업이 이젠 제법 규모가 커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돈 버는 재미에 살고 있죠. 잠깐이었지만 남이 벌어다 준 돈을 쓰다 제 손으로 돈을 벌다 보니 보람도 있고 제 손으로 저희 엄마 호응까지 시켜드리니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깨닫는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혼자인 게 속상하다며 남편 얘기를 꺼내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잘 된 거라고 말해요.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고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제 행복을 남편에게 맡겼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후회가 있지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